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부가적으로 아마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요. 우선 6월 서울 분양 입주권 거래가 0건 제로입니다. 규제 공급에 대한 축소 영향으로 해서 올 상반기 서울 분양 입주권에 대한 거래량은 뭐 25건, 2016년 11월 정부 부동산 규제 이후 아주 급감, 분양권 전매 규제로 오래된 구축 가격 하락이 이제 막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했고요. 이 내용에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거죠. 또, 자, 용산도 멈췄다네요. 금리 인상 공포에 서울 아파트값 4주 하락. 우리가 뭐 용산 하면은 그야말로 핫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곳 거의 1순위에 해당이 되겠는데, 금리 인상 영향과 건기 둔화 가능성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이 쌓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에 4주 연속 하락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상승을 기록했고, 전체적으로는 다 가격이 내렸다. 그리고 12주 연속 아파트 값이 올랐던 용산구는 이번 주는 보합을 기록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강남구도 3주째 보합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제 4군데를 제외한 곳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 4군데, 즉 보합이거나 약간 올랐다거나 하는 곳이 서초구만 상승 올랐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이 동작구, 요 4군데는 가격이 올랐거나 아니면 보합이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구마다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상승 기조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찬가지 6월 24일자로 올라가서 살펴본다면, 자, 요거죠. 서울 아파트 시장 빙하기 계속해서 또 매수 심리 7주 연속 하락, 이런 부분이에요. 전세 수급 지수 94.3%.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아래냐, 100이 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00이 수급지수, 전세 뭐 수급지수 같은 경우 94.3%라고 한다면 매물은 많고 수요자들은 적은 것. 반대로 이 100이 넘는다 한다면 매물은 적고 수요자들이 많은 것. 아마도 요 100이 넘는 시장은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 요때 이제 굉장히 수급 지수가 이제 100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은 100이 안 되는 그런 매매 수급 지수,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또 이런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요, 다시 증여로 눈돌린다 하는 그거예요.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4명 중 1명은 증여 거래를 한다. 강남권에 대한 증여 움직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세금 절감 및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증여로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지난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부터 해서요. 소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중과는 없는데, 그러면 내가 A라는 주택 갖고 있고 B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B를 막상 이제 중과가 아니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고 팔아야 되는데, 둘 다 좋은 지역에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강남권에 있고, 여기 B도 강남권에 버금가는 좋은 지역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파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종부세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팔겠다라고 했는데 시세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 계산을 하는 경우하고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를 비교를 하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소위 좀 낮아있는 그런 상태로 매도를 하면 좀 억울하겠다. 만약에 이거를 증여를 통해서 자녀한테 준다라고 한다면 뭐 양도세랑 별반 차이 없다면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를 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거를 왜 이제 양도나 또는 증여로 돌리냐 하는 것도 따지고 본다면 종부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은 다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세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손질을 좀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를 자꾸 생각을 해본다면 종부세가 미치는 큰 영향이 여기에까지 미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종부세에 대한 내용인데, 억울한 2주택자 구제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종부세,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전 시 주택수 제외되는 요건이 이제 세 가지예요. 일시적 2주택 이사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종전주택에 대한 어떤 주택수에서는 이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1주택세율로 가게 되는 걸 거고, 상속주택, 내가 본의 아니게 상속을 받았어 라고 해도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내용이고요.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내가 사들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율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처럼 3,500만 원 내야 될 게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 종부세에 대한 민감도랄까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지대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2주택 등 종부세, 현행은 뭐 이런 식으로 뭐 10억짜리, 12억짜리, 15억짜리, 6억짜리 있어서 3,900만 원, 또 3,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개편안에 의하면 이렇게 270, 230만 원으로 대폭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억울한 2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에 대한 주택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하나는 없애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양도와 증여를 비교해서 증여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쏙쏙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6월 21일 부동산 정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6월 21일 정책에 대한 좀 부가적인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아마도 한동안은 좀 6월 21일 대책에 대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뉴스 기사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세하게 또다시 일러드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핫 이슈를 통해서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